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간은 기능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에는 간 이식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식외과의 최규성, 유진수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간암 수술하고 있는 최규성이고요. 오늘은 보조 MC를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간이식, 간암 수술하고 있는 유진수고, 저는 또 닥터단감 웹툰도 그리고 있는 만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에 저희가 컨텐츠 한번 유 교수님이랑은 촬영했어요. 그 책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자, 두 분의 교수님, 오늘 제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만치 않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간이 괜찮을지, 그리고 어떻게 또 건강하게 지내야 할지 두 분께 해답을 좀 구해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요즘 피로회복제 많이 드실 텐데, 피로회복제 광고 같은 걸 보면 간 기능 장애에 의한 피로, 이런 카피를 많이 보고 듣습니다. 자, 이러니까 간이 중요한 건 알겠고, 간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우리 간의 역할이 뭔가요? 간 같은 경우는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드리면은, 뭐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간으로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대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거기서 이제 간에서 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해가지고 각 몸의 여기저기 기관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독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술도 대사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면역학적으로 뭐 세균이나 그런 독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부에 있는 장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다 잘랐을 때 완전히 제거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장기. 그 유일한 장기가 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이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스트레스 받고 또 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간이 조금 손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이 손상이 되면 결국에는 또 마지막 치료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 이식이 정확히 뭔가요? 간이 말 그대로 조금씩 병들고 가다 보면은 간이 원래는 말랑말랑한데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간경화. 간경화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 기능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살기 위해서 그 간을 새 간으로 교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하는 수술을 간 이식이라고 하고 있고, 주로 이런 만성 간 질환자들이 간경화가 돼가지고 간부전에 오는 경우나, 아니면은 급성 간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간부전에 오는 경우, 그리고 또 간암의 치료로 간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지만 워낙 큰 장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간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되니까 수술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 간을, 병든 간을 다 드러내고 새 간을 집어넣는 거고. 신장 이식이나 췌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장기를 두고 새로운 장기를 그냥 하나 더 얹어주는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출혈도 많고 기술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치료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간 이식이 특히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간 이식을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간암이 너무 심해서 딴 데 이제 전이가 있다든지 전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심한 간암, 이런 경우에 간 이식을 했다가 금방 재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고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에 대해서 간 이식이 적절한 치료인지에 대해서는 내과, 외과, 그리고 종양
같이 보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 전통적인 간이식이라고 했을 때 간암의 간이식은 간암으로 치면 1기, 2기에 해당되는 간암들을 보통 간이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1기의 2기라는 건 암이 간 안에만 딱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경우. 그러니까 그 간을 통째로 다 드러내버리면 암이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간암을 3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암이 혈관을 침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혈관을 침입했다는 의미는 암세포가 피를 타고 우리 몸을 다 돌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을 다 드러낸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세간을 집어넣고 더구나 면역 억제제까지 쓰게 되면 암세포는 더 빨리 자랄 수 있죠. 그런 경우.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3기, 혹 가끔 전이가 있는 4기 이런 경우는 이식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다학제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과가 전부 다 달려들어서 이 암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3기 암을 2기로 낮추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3기다, 4기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과 교수님들과 협진을 해서 그걸 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모든 경우에 다 간이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떤 환자가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시기, 적응증 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간암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초기 간암 환자 같은 경우는 간이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완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만큼 재발이 적다라는 건데 또 너무 초기에 있으면은 간이식, 생체 간이식을 하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간이식보다는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자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간 경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활이 좀 불편한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고 시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 이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생체 간 이식과 뇌사자 간 이식에 대해서 요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생체 간 이식은 말 그대로 이제 생체 기증자로부터 간의 일부를 잘라서 이식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에게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뇌사자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한 뇌사자분께서 간 상태가 저희가 좋고 괜찮다라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이제 규칙에 따라서 선정된 분이 간을 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간 전체를 이식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간 이식은 전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체 이식 일부분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전통적인 간이식은 사실 뇌사자 간이식이고 네. 이런 경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식을 받으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뇌사 기증 문화가 워낙 발달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기증 문화가 올라왔으나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에 비해서 기증하시는 분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건강하신 분의 간의 일부를 넣어드리는 거죠. 사람 이분의 몸에.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증하시는 분의 건강이거든요. 기증하시는 분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 그리고 사회적인 근거 이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생체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죠. 그렇군요. 생체 간이식과 뇌사자 간이식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생체 간이식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뭐 간의 기능도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기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여자의 간 상태 이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떤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일단은 간의 크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기증자에게 남는 간 크기가 충분히 한지 그리고 주게 되는 간이 받을 분에게 충분한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그러니까 받으실 분의 체중에 비해서 간 이식편의 무게가 뭐 몇 퍼센트 나오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요. 또 기증을 하고 나서 남는 간이 보통은 저희가 한 30% 정도가 까지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남아야 그 간이 다시 한 80에서 90%까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보고 또 한 가지는 간의 성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의 질 자체가 좋은지를 보는데 지방간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섬유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체 간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하는 간의 크기와 남는 간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자기 체중의 간은 1.5% 정도가 그 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50kg시면 750g 정도가 본인 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중에 자기 체중의 1% 정도를 기증할 수 있다고 보통 보는 거예요. 1%. 같은 체중의 사람에게 그대로 기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받는 분도 자기 체중의 1% 정도면 괜찮을 거다, 충분할 거다. 그리고 1%를 주고 나에게 남아있는 0.5% 정도, 내 체중의 0.5% 정도의 간이면 나도 건강할 것이다. 에서 시작을 한 게 생체 간이식의 개념이죠. 기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기준의 차이가 조금씩 다 생겼죠. 이제 그건 이제 나라나 기관마다 다 나름 그 적절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기증을 받는 환자분도 또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수술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기증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수술 후에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흉터 이런 것도 신경 쓰실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기증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안전해야 되고 합병증 없어야 되고 후유증 없어야 되니까 수술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수술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기증자 수술은 예전에 이제 해왔던 수술은 이제 개복 수술입니다. 과거에 이제 기증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시옷 형태로 크게 연 경우도 있었고, 그걸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곤 했었는데, 2010년대부터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배에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 공기를 집어넣고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이 이제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체 기증자 수술에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는 100% 복강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강경을 하면은 상처 크기가 작고 안에서 이렇게 조작하고 만지는 것들도 이제 적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개복 수술보다 적은 편이라서 기증자분들의 삶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 복강경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간 이식 수술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간에 기증할 수 있는 크기와 비율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건 사실 이제 아프지 않은 분이니까 기증자가 아프지 않은 분을 더 아프지 않게 빨리 사회에 환원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대전제하에서 시작된 게 복강경 기증자 수술이죠. 이제 어떤 병원은 로봇으로 하기도 하고 그 수술을, 근데 뭐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들은 환자가 아닌 분을 잠시 아프게 했다가 크게 상처가 남으면 더 아프니까 상처를 적게 남게 하고 안 보이게 해드리게 하고,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게 기증자 최소 침습 수술이죠. 자, 오늘 이렇게 최규성 교수님, 유진수 교수님 두 분과 함께 간 이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간 이식의 방법,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편에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